나와 이웃과 마을 이야기 서구 FM. 안녕하세요. 64만 서구민 모두를 위한 마을라디오 서구 FM의 DJ 김동우입니다. 8월입니다. 벌써 24절 기중 14번째 처서를 앞뒀는데요. 서구 FM의 8월의 절반은 휴가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DJ들의 8월도 절반밖에 없습니다. 서구 FM은 일반 방송국이 아닙니다. KBS, SBS, MBC처럼 프로그램의 전담 작가가 있어 대본을 만들지 않습니다. 연예인 아나운서가 DJ를 맡지도 않아요. 일반 서구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본도 작성하랴 녹음도 하랴 바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재미있어서 하니까요. 3년 전 여름의 어떤 단톡방에서요. 서구 FM DJ 모집 공고를 봤을 때 제가 도전한 것도 글 쓰고 말하는 라디오 DJ, 제가 한 번쯤 꿈꿨던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재밌는 일 같았어요. 지금까지 대략 3년 활동하면서 과정은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보람이 있고 재밌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가 있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남동구 장수서창동의 문화재를 소개하겠습니다. 묘 2개, 이어발, 이승훈의 묘인데요. 먼저 이어발 묘는 2002년 2월 4일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0호에 지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현동 343-1에 있습니다. 이어발 묘의 형태는 호석이 없는 봉분 앞에 비석과 상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우에 망주석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문인석 한 쌍이 세워진 평범한 묘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묘 앞 10m 아래로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어발은 조선의 무관입니다. 광해군 13년인 1621년에 태어났고요. 1651년 효종 2년 묵과에 급제해 군사기밀을 다루는 비변랑 도총사를 거쳐 평안남도 평원의 옛 지명인 숙천부사로 선정을 베풀어 거사비라는 송덕비가 세워졌습니다. 이어발 이분이 정치를 잘하셨나봐요. 거사비는 백성들이 선정을 기려 만드는 비석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군인들은 여기저기 떠돌죠. 이어발 이분이 충청도까지 발령을 받습니다. 병마절도사를 거쳐 함경북도 회령 부사에 발탁됐습니다. 회령은 북방의 중요한 군사거점지로서 야인들과 가까이 있으며 서로 거래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왕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피해가 많았는데요. 이어발이 부임해 출입 인원을 320명 이내로 체류 일수를 20일 이내로 규정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해 피해를 들었습니다. 또 1660년 현종 1년 때 삼도 통제사에 이어 함경도 병마절도사, 훈련도정, 포도대장, 병조공조 참판에 특진하고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나가 성을 수축하고 군사훈련과 병기의 정비에 힘써 북방경비의 만전을 기하였다. 뭐 이런데요. 또 훈련대장 이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면직되자 후임이 됐다네요. 어영대장 한성부 좌윤우윤을 역임하고 숙종 때 지중추 부지사에 이르렀다. 와, 예. 대단히 벼슬을 많이 하신, 예. 솔직히 전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자면 좋은데, 제가 이게 다 공부하기엔 너무 양이 많네요. 또 대본에 담기엔 그것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냥 이분이 어떤 분이었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성격이요. 이어발 이분이요. 과묵해 웃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졸을 따듯이 위무하고 여러 장교들에게 예의로 대했으므로 덕으로 이어발에게 충실했다고 합니다. 정태화, 여성재 등과 가까이 지냈답니다.
이분들이 누굴까 해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시호는 정익이랍니다. 정익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어발 이분 얘기니까요. 고들정, 날개익. 그러니까 굉장히 꼬장꼬장한 분 아닐까 싶네요. 시호를 봐도요. 군인은 저래야 참 군인이죠.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호랑 비서실장, 김진기 헌병감이 떠오르네요. 또 다른 장수 서창동의 문화재 이승훈 묘입니다. 이승훈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국내 천주교 최초 영세자입니다. 이분 덕분에 한국은 외국 선교사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시작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분이 서울 중림동에서 태어나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은 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진사는 과거 시험의 속과 중 하나인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문과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 성격이라네요. 참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에 가서 북경 천주교회당에서 교리를 익힌 후 그라몽 신부로부터 조선교회의 주춧돌이 되라 라는 뜻에서 베드로라는 이름과 함께 영세를 받고 한국 최초의 영세자가 됐습니다. 이때가 1784년입니다. 이승훈 이분은요 1785년 서울 명동의 역관 집안 출신인 김범우 집에 한국 최초의 천주교회를 창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조선 천주교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배교와 복교의 과정을 거치다 1801년 순조 1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때 정약조, 최창현, 홍교만, 홍낭민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 더 안타까운 건요. 이승훈 이분의 아들들도 비밀리에 포교 활동을 하다가 1868년에 일단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조선왕조에 의해서요. 비록 몇 차례 배교했으나 조선의 천주교 씨앗을 뿌린 선구자였던 이승훈의 유해는 남동구 만수동, 남동정수장 뒤편 초곡산에 묻혔으나 1981년 경기도 광주군 천주교 성지인 천지남으로 옮겨져 현재는 비석과 터, 괄호치고 가묘라고 써있는데요. 요 터만이 그의 아들 택규, 신규의 묘와 함께 남아있다네요. 이승훈 묘는 2011년 12월 28일에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3호에 지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 132-1에 있고요. 인천 가톨릭 학원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본을 쓸 때도 그랬고 지금 읽으면서도 참 이분이 이분이 되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분 관련 내용이요. 올해 5월 11일자 인천투데이라는 언론사의 기사가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대략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요약이랄까요. 좀 생략된 게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이승훈 이분을 검색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나오는 되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그럴듯한 설명을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 적은 거라, 네이버에 이승훈 천주교 검색하시면 인천광역시 블로그에도 이승훈 역사공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게 실제로 방문하기엔 좀 거리가 있어요. 만수역 있죠? 인천 2호선. 만수역에 나와서 한 30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면 직접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역사공원이 뭐냐고요? 작년 9월에 인천시에서 111억 원, 천주교에서 70억 원을 들여 그 이승훈 묘 근처에 이 역사공원을 만든 거예요. 이승훈 역사공원. 크게 이승훈 베드로 광장, 이게 진입광장이고 중심광장이래요. 피에타 연못, 수경시설 및 연못,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 성당, 전시관 문화공간, 십자가의 길, 순례길,
이승훈, 베드로묘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동선이 단순하고요. 이정표가 배치됐다네요. 그러면 뭐 한번 둘러보기 좋지요. 이게 111억 원 인천시에서 들었다는 건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들여서 이렇게 좀 역사공원을 만든다는 건 이승훈 이분이 참 뭐랄까 위인이랄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후세대들에게 지금을 사는 이 후손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할 만한 훌륭한 인물 아니냐. 이분이 근데 서울 분인데요. 왜 인천에 묻혔을까? 이승훈 이분의 시조가 남동구 외곽진 반주골. 여기가 이제 이분의 어떤 뭐 조상님, 이쪽이 시조래요. 그래서 묻힌 곳도 또 아들 태규와 신규가 살았고 묻힌 곳도 여기라네요. 그러니까 이분과 이분의 아들 두 분도 이제 묻힌 곳이라네요. 인천 장수동에 선산도 있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남동구의 마지막 동네 남촌 도림동을 소개할 텐데요. 서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를 돌아봤으니 부평, 미추홀, 개항이 남았네요. 참 씁쓸합니다. 이분 자료조사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느끼는 점은 이어발 장군처럼 원칙을 좀 지켜라 이런 거, 이승훈 이분처럼 자신이 믿는 바를 지켜라, 결국 같은 말인가요? 오늘은 대본이 좀 길었죠. 제가 한 3장짜리를 이제 말씀드리느라 평소엔 2장으로 만드는데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길게 만들었습니다. 1장 정도는 더. 그만큼 후세대들이 본받을 만한 위인 아닐까 싶네요. 저는 바로 다음 녹음으로 이어갈게요. 안녕.